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인생 이렇게 만든 저 상간자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그리고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욕이라도 한마디 퍼부어줘야겠다. 상간자 순순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욕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혼해야지, 내가 돈 많이 챙겨야지, 재산문을 내가 더 유리하게 받아야지 하는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이고요.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결하고 새 출발하고 싶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떨쳐버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는 상간자 응징, 두 번째는 돈을 챙겨서 유리하게 이혼하고 싶다, 세 번째는 빨리빨리 새 출발하고 싶다. 이런 세 가지 욕심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담하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이제 들어보면서 이 세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는 조금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걸 제가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얼마 전에 상담한 아내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아내분만의 사연이 아니라 너무너무 흔한 사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내분이 남편이 바람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증거도 잡고 상가자 신상도 캐고 해서 빨리빨리 이거를 다 알아냈어. 내가 이거를 남편에게 안다고 딱 오픈을 했더니 남편이 상간자 소송 하지 말라고,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내가 네 말대로 상간녀 정리할게 했고, 그리고 그거 하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냐, 나도 회사 못 다닌다, 그러면 너한테 생활비 못 주잖아, 이러면서 상간녀 소송 하지 말라고 막 회유를 했어요. 내가 잘할게 이러면서 또 당분간은 엄청 잘했어. 그래서 이 아내분은 진짜 헤어졌구나, 그리고 이 남자가 나를 위해 노력하는구나, 나도 좀 노력해야지 하고 막 같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때는 또 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질 않잖아요. 이 분노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가 부악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 또 그냥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드자비를 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드자비 했다가 잘해줬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서로 노력했다가 뭐 어쨌다가 중간에 뭐 부부상담도 다녔다가 이러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요, 짧은 듯 긴 듯 하지만 이분이 처음에 알자마자 상간녀 소송을 했으면 이미 상간녀 소송이 판결이 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랑 실갱이 벌이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 사이가 좋아졌겠어요? 결코 좋아지지가 않죠. 서로 지치기도 하고 희망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양쪽에서 다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남편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인 취급 받아야 되나, 저 여자는 언제까지 저럴까, 정말 피곤하네,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분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이 애들 잘 키울 것도 알고 우리 지금 너무 힘들잖아, 우리 그냥 이쯤에서 좋게 헤어지자.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집을 줄게, 애들 키우려면 집 필요하니까 집 명의 당신한테 넘겨줄 테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내분이 자기는 잘해봐야 한 반반 5대5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이 집을 준다고 하니까, 전 재산을 준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너무너무 유리한 이혼이잖아. 그러니까 도장 딱 찍고 법원에 딱 제출하고 이제 숙려기간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아내분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정도 되면 남편이랑 해볼 만큼 해봤고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고 집 준다 그러면 난 너무 성공한 거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숙려기간 끝나기 전에 이제 아내분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랑 나랑 이렇게 좋게 이혼하는데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상간녀 소송 하지 말고 이혼하고 나서도 어떠한 소송 같은 거 제기하지 않고 내 직장에도 알리지 않는 거, 외도 사실 어디다가 얘기하지 않는 거 각서를 써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분이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으면서, 뭐야?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 인간이랑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고 하면서 그래도 상간이랑은 헤어졌다고 믿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상간녀 소송 하지 말아라 어째라 하는 거 보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붙어먹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간이 아직도 그년을 사랑해서 나를 떼내기 위해서 집 준다고 하고 나를 떼내는 건가? 지금 쟤네들이 계속해서 붙어먹으려고 지금 나한테 이런 조건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인드 컨트롤이고 뭐고 다 휘저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나. 그리고 나는 이혼 유리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상간녀 소송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나마 상간녀 소송도 못하면 상간녀 전혀는 뭐야. 남의 가정 깨뜨려 놓고 나 이혼녀 만들어 놓고 집 가지면 뭐해? 저 상간녀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나만 이혼녀 되는 거네 싶으니까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더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장 찍은 거 모르고 그냥 이혼 안 해준다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도 불안하고 어차피 이혼은 하게 될 것 같고 나도 이혼하고 싶은데 그냥 이 조건으로 이혼하는 게 맞나. 상간녀 소송 못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접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내분한테도 세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 응징을 못했기 때문에 유리하고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와서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치면요. 유리한 이혼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빨리 끝나는 것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상간자 응징하는 거 그냥 접어두고 유리하게 빨리 끝나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저 같으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흔한 사례는요. 이 사례보다는 상간자 응징도 하고 빨리빨리도 끝내는데 유리하게는 이혼 못하는 경우예요.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카페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배우자 외도라는 일이 벌어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급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막 요동치고 하루하루 기분이 다르고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지고 막 하는 행동도 이상해집니다. 어느 날은 남편한테 잘해줬다가 어느 날은 또 드자비하고 했다가 어느 날은 의심이 됐다가 어느 날은 단념해야지 했다가 오락가락 사람이 성질이 막 급해져요. 느긋하던 사람도 성격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좀 잘해봐야지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저 반성 없는 저 새끼 지금도 나가서 상간자 만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싶어서 덜컥 이혼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또 변호사도 부추겼습니다. 변호사도 이쯤 되면 회복은 안 될 것 같다. 그냥 유리하게 이혼하시죠. 저희가 위자료 재산분할 많이 받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부추겨서 이혼 소송을 덜컥 걸었어. 아무래도 내가 원고가 되는 게 유리하겠지? 그리고 저 인간 한번 이혼 당해봐야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참아주니까 지가 갑인 줄 알고 저러는데 이혼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혼 소송을 딱 걸었어. 근데 그 피고인 배우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유책 배우자이냐는 재산분할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를 저 인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고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해주고 이혼하려는 마음은 1도 없어요. 결국 결론은 내가 소송 비용 들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겨우겨우 이혼을 했는데 나한테 떨어진 게 꼴랑 그 50%. 원래 내가 가만히 있어도 50%는 내 거였는데 이혼 소송 해봤자 결국은 50%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서울 안에 집이 10억짜리가 있었다고 쳐봐요. 10억짜리 집에 사는 것도 되게 부자인 거죠. 10억짜리 집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한 5억은 빚이야. 그래서 빚 빼. 그럼 5억 남죠? 5억 중에 처음에 시댁에서 집어들라고 준 돈 2억이 있었어. 그럼 2억 빼. 그럼 꼴랑 남은 거는 3억이에요. 3억 가지고 잘해봐야 5대5인데 5대5 나눠봤자 1억 5천. 그것도 세금 내고 뭐하고 이사 비용 되고 하면은 1억 남을까 말까야. 1억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어디 가서 그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가 있나요? 결국은 내 삶의 질 떨어지고 이혼녀 되고 결국 건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끝나더라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돈도 많이 챙기고 상간자도 응징해서 내 멘탈 건강도 챙기고 이혼할 수 있냐. 결국 포기할 거는요. 이 빨리빨리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를 포기해야 유리하게 이혼하고 내 멘탈 건강 챙기면서 상간자 응징하고 속 시원하게 이혼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밖에서 차은우가 기다리지 않는 이상, 카리나가 기다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혼이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이혼이 급해요? 결국은 내 성격이 급해서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빨리빨리를 버려야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간자 응징하고 초반에 이제 내가 증거 잡고 소송하고 이제 다 할 거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상간자를 응징을 하고 배우자를 대할 때는 느긋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이 배우자랑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빨리 뭔가 결론을 내고 싶다. 이 사람이 빨리 용서를 구하고 나한테 착 들러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면 이상하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간자는 응징을 빨리 하되 배우자에게는 느긋한 마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너가 여기 있든지 없든지 너란 존재는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나는 상간자는 너한테서 떼낼 거야. 이런 각오로 상간자 떼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요. 저 연놈이 결국은 질리고 공포에 떨면서 내 배우자를 버리면 이 배우자가 홀로 남았을 때 가정 주변을 맴돌고 겉돌고 하다가 결국은 가정으로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아니면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정말 죽고 못 사는 진짜 천생연분이고 찐사랑이어가지고 지들 둘이 꼭 붙어 살아야겠다 싶으면요. 내가 혹할 만한 이혼의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가서야 전 재산 너 줄 테니까 제발 이혼 도장만 찍어달라. 집 너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도장 찍어주면 다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이혼을 했고 제가 상담하면서도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서 시간은 비록 더 들겠지만 유리하게 내 멘탈 건강도 챙기면서 탈탈 털어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이혼에는 무조건 불리하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빨리빨리를 버리고 세워라 내워라 느긋하게 내가 알바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결국은 지들이 헤어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할 때 유리하게 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유리하게 이혼하는 거랑 상간자 떼내고 가정 회복하는 거랑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간자 응징하고 상간자 소송도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자를 너무 드잡이 하지 말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이 유튜브 구독해서 많은 컨텐츠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도 선생님 컨텐츠를 너무 늦게 봐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어떤 경우라든지 늦는 경우는 없습니다. 새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옳은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